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 65세, 서울에서 심리학자로 30년 넘게 일하다 은퇴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황혼에서 다시 빛을 찾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심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며 보냈습니다. 우울증, 불안, 상실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이 번잡한 도시에서 저는 은퇴 후 텅 빈 집과 마주하며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지하철의 소음 속에서도 저는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죠. 심리학자로서 저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4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지식을 적용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빈 의자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제 뭘 해야 하나? 라고 자문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던 전문가였지만 정작 제 마음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건 종종 끝을 의미하곤 합니다.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은퇴한 노인은 점점 잊혀지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65세든 75세든 심지어 85세든 우리 안에는 아직 피어날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씨앗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꽃을 피웠는지에 대한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그 씨앗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0년간 심리학자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상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시간이 도와줄 겁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4년 전 제 아내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떠난 후 그 말은 제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때 아이들 웃음과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제주 여행에서 아내가 골라준 파란색 커플 머그잔, 남대문 시장에서 그녀가 흥정하며 상꽃무늬 카페트 이 모든 게 그녀를 떠올리게 했지만 가슴엔 날카로운 아픔만 남았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저는 상실의 5단계를 잘 알았습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하지만 저는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매일 아침 빈 식탁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오늘 뭘 해야 하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와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만이 제 동반자였습니다. 심리학 노트를 펴고 제 감정을 기록해봤습니다. 김영수, 넌 상실감에 빠져 있어. 이건 정상이다. 하지만 그 분석은 저를 구하지 못했죠. 오히려 제 전문성이 제 약점을 더 드러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했죠.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들었다는 건 종종 끝을 의미합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지하철의 붐비는 인파 속에서도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들, 딸은 전화로 아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세요 라고 했지만 한국 부모로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걱정 마 라고 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죠. 동창회에 나가도 다들 자식 자랑이나 재산 얘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고독이 저를 다시 삼켰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백발이 된 머리,
주름진 얼굴. 아내가 영수 씨, 나이 들어도 멋질 거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 건가? 뭔가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심어줬습니다. 저는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삶은 계속된다고 말했지만 제 삶은 멈춘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저를 깨웠죠. 뭔가 해야 한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일 때, 문득 작은 희망이 찾아오는 순간, 그게 제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전화로 미스터리 탐험 투어라는 버스 여행을 추천했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떠나는 여행이라니 터무니없다고 웃었죠. 영수야, 이대로 살면 후회할 거야 라는 친구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와 약속했던 부산 여행, 그녀가 좋아했던 바다를 함께 보지 못한 후회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제주에서 영수 씨, 나중에 부산 가서 해 먹자라고 웃으며 말했었죠. 그 기억이 저를 흔들었고 충동적으로 투어에 등록했습니다. 그래, 그냥 해보자. 잃을 게 뭐 있나? 출발날 아침, 저는 작은 배낭에 생수, 떡, 그리고 낡은 심리학 책 한 권을 챙겼습니다. 심리학자로서 늘 책을 들고 다녔죠. 혹시라도 이 여행이 제게 뭔가를 가르쳐 줄까 싶었어요. 여의도역 근처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약 20명의 어르신들이 타고 있었고, 다들 호기심과 약간의 어색함이 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들은 저처럼 뭔가를 찾으러 온 듯했죠. 젊은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밝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편히 앉아서 즐기세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에 몇몇이 웃었고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가을 단풍이 보이기 시작했죠. 심리학자로서 저는 이 충동적 결정을 분석해봤습니다. 김영수, 넌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려는 거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시험하는 중이지. 하지만 분석은 소용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선 기대감이, 다른 한구석에선 이게 뭐 바뀔까? 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렸죠. 한국에선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런 단체 여행에 자주 참여합니다. 동호회나 종교 모임처럼 낯선 이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찾는 거죠. 저도 그중 한 명이 됐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냥 나와봤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저도 그래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 짧은 대화가 저를 조금 안심시켰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단풍,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이드의 유쾌한 농담, 모두가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문득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라면 이 여행을 좋아했을 거예요. 영수 씨, 이런 거 재밌지 않아? 라고 웃으며 말했을 그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여러분, 혹시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도전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그 순간, 뭔가 새로울 것 같은 예감. 저는 그 버스 안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질문이 제게 작은 설렘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황금빛 논과 오래된 사찰이 어우러진 서울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사찰뜰에서 차를 마시며 바람을 느끼던 중 이수진 씨 57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스카프가 그녀의 생기 있는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녀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찾으러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그럼 같이 찾아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살짝 흔들렸죠. 우리는 논길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삶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가끔 여행으로 자유를 느껴요라고 그녀가 말했죠. 저는 그녀의 자유로운 태도에 끌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늘 무언가에 얽매여 있었는데 그녀는 저를 풀어주는 듯했죠. 심리학자로서 저는 이 감정을 분석해봤습니다. 김영수, 이건 단순한 호감인가? 아니면 더 깊은 뭔가인가? 하지만 분석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논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죠. 저녁엔 마을 해관에서 모두 함께 고기를 구웠습니다. 한국 시골에서 흔한 풍경이죠. 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삼겹살, 막걸리 잔을 나누는 웃음소리. 수진 씨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농담을 던지자 모두가 웃었고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죠. 그녀가 저를 보며 김 선생님, 이거 맛있죠? 라고 묻자 저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고기 맛보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더 맛있게 느껴졌죠. 65세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이런 모임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곤 했죠. 영수 씨,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라고 했던 아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수진 씨를 보며 저는 그 따뜻함을 다시 느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을까? 하지만 수진 씨의 미소는 그 생각을 잠시 잊게 했죠. 그녀는 제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예상치 못한 누군가를 만나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나이와 상관없이 가슴이 다시 뛰는 그 순간. 저는 그날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제게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잊고 있던 삶의 빛을 다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와의 시간은 제 삶에 새로운 색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서 저녁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고 서울 골목 깊은 곳의 작은 식당에서 된장찌개와 김치전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죠. 그녀의 생기 넘치는 에너지는 제게 잊고 있던 따뜻함을 되찾게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수 씨, 제가 갈비찜을 잘해요. 꼭 와서 드셔보세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끌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 외곽의 그녀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아파트, 낡은 계단을 오르며 그녀가 매일 이 길을 오르내릴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죠. 소박한 집안은 부엌에서 풍겨오는 갈비찜 향기로 가득했고 수진 씨의 앞치마 차림은 마치 오랜 가족 같은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영수 씨, 심리학자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뭐였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다 내 마음이 지쳤던 때요 라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 대화는 따뜻했고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죠. 하지만 그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책장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수진 씨는 낯선 남자와 웃고 있었고 편지에는 분노에 찬 글씨로 이수진, 빚을 갚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비슷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작은 식당 사업에 실패하며 빚에 쫓겼고 절박함 속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며 거짓 약속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30년간 심리학자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왔다고 자부했지만 수진 씨의 이런 과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 이게 뭐예요? 그녀는 상자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제발 앉아서 들어주세요. 판단하기 전에 그녀는 20대 후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지키려 했지만 경영 미숙으로 빚이 쌓였고 절망 속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며 돌려줄 수 없는 약속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어리석었어요.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를 그 과거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한강변에서의 웃음,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죠. 왜 말 안 했어요? 저를 속인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려놓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한강의 야경을 바라봤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심리학자로서 저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야 했는데 이렇게 속았다니.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실수를 용서하며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영수 씨, 그들의 현재를 봐라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전화기를 껐고 그녀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직과 명예는 큰 가치입니다. 수진 씨가 과거를 숨긴 이유를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가 진심처럼 느껴졌지만 편지의 분노가 더 크게 다가왔죠. 저는 제 전문성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읽는 능력을 잃었나?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실수를 용서하며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수진 씨의 비밀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혼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혹시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진심을 다시 믿고 싶지만 두려움이 앞서는 순간, 저는 그날 밤 그 모든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땐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수진 씨의 집을 나온 후 저는 며칠 동안 혼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배신감은 심리학자로서의 자부심을 흔들었고 저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무너뜨렸죠.
그녀의 전화를 피하고 집안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영수 씨,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그들의 현재를 봐. 아내는 제 실수를 용서하며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 기억은 저를 깨웠습니다. 수진 씨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심리학자로서 저는 용서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용서는 상처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수진 씨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강변의 작은 카페, 여의도 공원 근처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의 비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씨, 저는 젊었을 때 어리석었어요. 식당이 망하며 빚에 쫓겼고, 가족을 지키려다 사람들을 속였죠. 그 후, 저는 10년 동안 밤낮으로 일의 빚을 갚았고,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사과했어요. 모두가 저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 삶을 바꾸려 노력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심리학자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과거를 숨긴 건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그건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녀가 그 후 어떻게 살아왔느냐였죠. 수진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혼자 사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현재는 과거의 어둠을 넘어선 빛이었습니다.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수 씨, 사람을 현재로 봐.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우리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명예와 신뢰는 중요한 가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그만큼 큰 힘을 가집니다. 수진 씨와 저는 연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죠.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남대문 시장에서 김치를 사며 웃었습니다. 65세에 저는 새로운 빛을 찾았습니다. 그건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와 믿음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시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를 품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현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그 안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강변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빛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저처럼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더 깊이 감사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느낌이나 당신만의 이야기를 남겨준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함께 삶의 마법 같은 순간들을 탐험해 봅시다.